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정말이지 믿기 힘든 시장 상황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진짜 오늘 아침 상황은 다들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 날짜가 2026년 3월 18일 수요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경제 뉴스, 금융 분석 보고서, 시황 브리핑 자료들을 쫙 다 모아서 책상 위에 펼쳐놨거든요. 네, 자료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읽다 보니까 마치 두 개의 평행 우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 평행우주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만약 누군가 원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1,500원을 뚫었고 중동 바닷길이 막혀서 유가가 폭등 중이고 뉴욕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1,100포인트 증발했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네, 완전 거시경제 거대한 쓰나미가 덮친 거죠. 그렇죠. 그럼 정상적인 논리라면 지금쯤 한국 대표 기업들 주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있어야 맞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시장의 상식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해 있는데 한 기업의 목표 주가는 오히려 폭등하고 있어요. 네, 거시경제의 극단적인 공포랑 미시적인 개별 기업의 경이로운 실적이 완전히 팽팽하게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폭풍 속의 눈 한가운데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직접 들어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거대한 모순덩어리 그 자체거든요. 한쪽에서는 당장이라도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것처럼 경고등이 막 번쩍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있죠. 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 랠리가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이 팽팽한 불균형을 해독하려면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봐야 합니다. 일단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거대한 폭풍의 실체부터 파악해야죠. 좋아요. 그럼 그 거시적 폭풍의 진원지부터 짚어보죠. 역시 중동입니다. 네, 오늘 아침 자료들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죠? 네, 이란 하르골성 공습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가 막히면 죽음의 바다가 될 거라는 경고도 있고요. 국제 유가도 지금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당장 국내 기름값도 미친 듯이 치솟아서 정부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잖아요. 게다가 뉴욕 다우지수가 1,100포인트나 폭락한 것도 결국 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때문이죠.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약간 갑자기 들이닥친 기후재난 같달까? 기후재난이요?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중동의 지정학적 지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왜 갑자기 제 지갑 속의 환율을 1,500원이라는 17년 전 금융위기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냐는 거죠. 이 중간 연결고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게 바로 글로벌 자본시장의 냉혹한 메커니즘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대동맥이잖아요. 네, 엄청 중요한 길목이죠. 거기가 막힌다는 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피가 안 돈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보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 생산 단가가 다 오르겠네요. 그렇죠. 플라스틱, 비료, 항공물류, 공장 가동 비용 이런 기초 단가가 모조리 팍등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 뉴욕 증시를 셧다운 공포로 몰아넣은 인플레이션의 부활입니다. 와,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입장이 되게 난처해지겠어요. 맞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죠. 오히려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더 올릴 수 있다는 공포. 거기에 중동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리스크가 결합되는 거죠. 그럼 돈을 가진 사람들, 그 거대 자본들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죠. 아, 그래서 신흥국 시장, 특히 한국같이 에너지 수입을 무조건 해야 하는 나라에서 돈을 빼는 거군요. 네, 투자했던 자금을 급하게 빼서 모조리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원화를 시장에 집어 던지고 달러를 쓸어 담으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는 폭등하고 원화 가치는 폭락하겠죠. 그 결과가 결국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모니터에 찍힌 환율 1,500.40원이었군요. 신물 경제의 유가 폭등이 금융 경제의 달러 싹쓸이로 이어지는 도미노였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연쇄작용이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교과서랑 완전히 반대되는 진짜 이해 안 가는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오, 어떤 부분이죠? 보통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환율이 오르면 한국 같은 수출 기업은 엄청 좋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아, 환차익이나 가격 경쟁력 말씀이시군요. 네, 외국에 물건 갈 때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꾸면 이익이 뻥튀기 되잖아요. 1,500원이면 왔는 축포를 터트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과거와 지금의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신데요. 그래요? 오늘 자료를 봐도 환율 1,500원 돌파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한 줄도 없고 그냥 명백한 악재로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네, 출처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지금의 초고 환율은 기업의 영업적인 득을 따지기 전에 자본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실요? 어떤 손의 말씀이신가요? 바로 외국인 수급 이탈, 즉 패닉셀링입니다. 외국계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한번 계산해보죠.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주식으로 한 10%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보죠. 오, 10%면 꽤 쏠쏠하게 벌었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훅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가 대략 15% 정도 폭락한 셈이잖아요. 아, 잠깐만요. 주식으로 10%를 벌었는데 나중에 그 돈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고 달러로 환전하면 네, 환율 때문에 오히려 5% 손해를 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와, 진짜 억울하겠네요. 이게 바로 그 무시무시한 환손실의 공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두 번째 문제가 되어버려요. 일단 내 돈이 녹아내리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환율이 1,500원 뚫고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면 가만히 앉아서 환손실 막기 전에 일단 주식을 던집니다. 달러 챙겨서 빠져나가야 하는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다투어 짐 싸서 농안 가고 삼성전자 주가 발목을 강하게 잡고 있었던 거네요. 네, 거시경제의 거대한 공포가 개별 기업의 매력을 강제로 억누르고 있는 완벽한 수급 논리의 폭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청취자님들이 진짜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할 극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거시적 폭풍이 몰아치면 보통 기업들은 무너지잖아요. 보통은 다 쓸려가죠. 그런데 이 환율 공포를 뚫고 나오는 거의 미시적 방패 수준의 기업이 있습니다. 시장의 이성과 논리를 시험하는 엄청난 반전인데요. 네, 삼성전자의 실적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공황 매도를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17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압도적인 그야말로 영업이익 200조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보셨나요? 봤죠? 무려 40조 원입니다. 4조 원도 아니고 40조 원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팔길래 이런 악재 속에서 이런 비현실적인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거죠? 출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실적 독주를 견인하는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쌍두마차요? 첫 번째는 범용 디램 가격의 폭등이고요. 두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 바로 HBM4 최종 품질 승인입니다. HBM4 요즘 AI 뉴스 보면 맨날 나오는 그거잖아요. 네, AI 시대의 핵심이죠. 데이터 처리 속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그중에서도 4세대면 진짜 괴물 같은 스펙이겠네요. 맞아요. 이 HBM4 최종 품질 승인을 받았다는 건 그냥 물건 잘 만들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글로벌 AI 거인들이 이 칩 없이는 차세대 AI 가속기를 못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시장을 쥐고 흔드는 독점적 기술 권력을 가지게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국내외 주요 투자은행들 반응도 엄청납니다. 환율 악재 속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자료 보니까 KB증권이 32만 원, 하나증권이 30만 원, 그리고 좀 보수적이라는 외국계 노무라증권도 29만 원을 불렀어요.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 즉 HBM4 경쟁력과 금융시장의 수급 논리인 환율 공포가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아주 기현상입니다.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자, 위기는 누군가에게 패닉이지만 누군가에겐 기회잖아요. 외국인이 공포에 질려 삼성전자를 던지는 동안 이 지정학적 위기를 아예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K 방산 섹터를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오늘 브리핑 자료들 보니까 진짜 눈에 띄는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인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단어였어요. 아, 브리퍼 미니쌤이 작성한 자료에 나오는 통찰이죠? 네. 투자격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킬 때가 가장 저렴한 구간일 때가 많았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맞습니다. 대중의 심리와 숫자의 진실 사이의 괴리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K방산이 딱 그런 역발상의 예시 같아요. 이란 때문에 중동이 불타고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인데 LIG 넥스원은 오히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가세했어요. 방해산업은 일반 제조업이랑은 사이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시경제가 망가져도 국가 안보가 위협받으면 무기 수요는 폭발합니다. 아, 다른 나라들도 호르무즈 해어 먹히는 거 보면서 우리 바다는 안전한가? 막 이런 생각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K방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조 단위의 초대형 수주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가요. 거대한 경제 지표의 파도 속에서 이 임계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위축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회를 엿봐야 하나요?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비판적 사고가 핵심입니다. 외국인들이 패닉셀링을 한다고 해서 대중의 패닉에 전염되면 안 되죠. 아, 차트만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겉으로 보이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기업의 실제 영업이익 40조 원 독주나 K방산의 수주전 같은 진짜 숫자의 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진짜 팩트를 체크해야 한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상황을 쭉 파악해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하는지 이번 주 장세 분수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래의 체크 포인트죠. 과연 이 환율 광풍과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진정될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투매를 멈추고 줍줍, 그러니까 매수세로 전환할 것인가? 오늘 밤 모든 시선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도대체 지구 반대편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왜 한국 증시의 환율 공포를 잠재울 유일한 소방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까요? 오늘 밤 예정된 미국 FOMC 회의랑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핵심 분수령이라면서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약간 난투극이 벌어지는 링 위에 올라가는 최종 심판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심판이 이 혼란을 정리할 호루라기를 불어줄 수 있을까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결국 글로벌 경제의 연결성을 봐야 하는데요. 모든 혼란의 시작이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고금리 공포였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못 내리니까. 네. 그런데 오늘 밤 발표되는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바로 물가의 선행 지표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도매로 나올 때의 가격이거든요. 아, 공장 가격이 안정되면 나중에 소비자 물가도 안정되겠네요. 맞습니다. 만약 오늘 밤 PPI가 예상보다 낮게 잘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안도할 겁니다. 어라, 유가는 좀 올랐어도 전반적인 물가는 안정적이네 하고요. 오, 그럼 심편이 호루라기를 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뒤이어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명분이 생깁니다. 아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 그 무섭게 빨아들이던 달러의 힘이 약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1,500원을 뚫을 기세였던 원화 환율도 꺾이게 되겠죠. 와, 그럼 환손실 공포 때문에 눈 감고 삼성전자 던지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투매를 멈추겠죠. 환율이 안정되면 그제야 본질적인 실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1분기에만 40조 원을 버는 기업을 자신들이 던졌다는 걸 깨닫고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상황이 이 모든 사태를 잠재울 유일한 소방수이자 핵심 분수령이라는 거군요. 글로벌 경제가 진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네, 나비 효과처럼 모든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극단적인 대외 리스크, 그러니까 1,500원 환율, 유가 폭등, 전쟁 공포와 극단적인 내부 후재인 영업이익 40조, ACBM 포승인이 유례없이 충돌하는 상황을 갈무리해 봤습니다. 정말이지 역대급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무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그 효능감을 확실히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객관적인 팩트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착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들께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출처 자료들의 흐름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환율 1,500원이라는 그 17년 만의 공포조차도 다가오는 AI 시대의 핵심인 HBM 반도체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거대한 이익 성장을 꺾지 못한다면요. 네,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잣대인 거시경제 지표가 독보적인 기술 권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경제사의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거시경제와 기술 권력의 패러다임 시프트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우리 청취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각자의 답을 공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지금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완전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 기묘한 역설의 한가운데에 모든 걸 설명하는 딱 하나의 숫자가 숨어 있는데요. 이 이상한 상황, 오늘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00.40원. 이게 무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지금 한국 증시를 뒤덮고 있는 그 공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1,500원이라는 환율, 이게 지금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거대한 폭풍이 돼서 한국 시장을 외부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때리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폭풍, 어디서부터 불어온 걸까요? 이게 뭐 원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악재가 말 그대로 동시에 빵 터져버렸어요. 먼저 이란을 둘러싼 중동 리스크가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치솟았죠. 기름값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만 오르는 그 무섭다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 커졌고요. 결국 이게 뉴욕 증시까지 덮쳐서 다우지수가 하루에 1100포인트나 폭락하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휘청거린 겁니다. 자, 이렇게 달러는 비싸지고 원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있는데 자기 돈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불안하니까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패닉셀링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매도 물량이 삼성전자 같은 우리 대표 기업들의 주가를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시장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정작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부는 폭풍을 정면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펀더멘탈이라는 건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기업의 본질적인 체력, 그러니까 실적이나 기술력 같은 핵심 역량을 말하는 겁니다. 40조 원, 네, 40조요. 이게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와, 환율이 1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업이 버는 돈의 규모는 그때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실적이 가능하냐고요? 아주 강력한 엔진을 지금 2개나 달고 있거든요. 첫째,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차세대 메모리 HBM4에서 최종 품질 승인을 따냈고요. 그리고 둘째, 기존의 주력 제품인 D램 가격이 수요 폭발로 계속해서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 기술과 현재 시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린 겁니다. 자, 이제 좀 그림이 명확해지시죠? 밖에서는 시장의 공포라는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고 있고 안에서는 압도적인 실적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이 두 힘이 지금 꽝 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딱 정리됩니다. 왼쪽 시장의 역풍, 거세죠. 외국인들은 막 주식을 던지고 환율은 계속 오르면서 주가를 막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40조 원이라는 이익, HBM4라는 신기술,
이게 순풍이 되어서 주가를 다시 위로 밀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그 자체죠. 그럼 이 살벌한 줄다리기를 보는 전문가들, 저기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게 또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시장의 공포 분위기랑은 완전 딴판으로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그 체력에 돈을 걸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B증권은 무려 32만 원, 다른 증권사들도 줄줄이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올려잡았어요. 결국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준다는 거죠.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시장의 공포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실적일까요? 모든 게 결정될 중요한 분기점, 바로 임계점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물이 끓기 바로 직전 99도 같은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딱 1도만 더하면 모든 게 액체에서 기체로 확 바뀌는 바로 그 순간.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 팽팽한 대결이 딱 그런 임계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번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바로 이 일정표입니다. 곧 발표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연준의 회의 결과, 이 두 가지가 지금의 이 환율 폭풍을 잠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태풍으로 키울 수도 있는 말 그대로 키를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제 사자로 돌아설지, 아니야 더 팔아야 돼로 돌아설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을 엄청난 위기로 보고 다른 사람들처럼 공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두려워할 때 이걸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보고 과감하게 움직이시겠습니까? 결국 시장의 방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답이 모여서 결정될 겁니다.